평생을 달려왔다. 아침이면 출근길에 나서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다. 쉼없이 쌓여가는 책임과 성취 사이에서 문득문득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겠지라는 기대는 마음 한켠에 자리한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바라던 쉼이 찾아왔을 때 낯선 정적이 거실에 머물렀고 그 곁에는 오직 아내뿐이었다. 오래도록 함께했지만 대화는 어색했고 하루의 루틴은 전혀 맞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그는 알게 되었다. 쉼이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닌 전환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아래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3명의 70대 남성들의 이야기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박종태 씨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했다. 은퇴식 날 수많은 후배들이 꽃다발과 박수를 건넸고 박 씨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식사와 휴식, 짧은 산책으로 구성됐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낯설었던 건 아내와 마주 앉은 식탁에서의 침묵이었다. 평소 대화가 적던 부부는 이제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법을 몰랐다. 아내는 당신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했고 박 씨는 점점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함께 쉰다는 건 물리적 동거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는 전직 공무원이었던 70세 김윤식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을 중앙부처에서 일하며 지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정년까지 무탈하게 일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세개월은 공허함 그 자체였다. 매일같이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던 몸은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갈등이 잦아졌다. 김 씨는 당신은 맨날 바쁘다더니 이제 와서 왜 내 일에 간섭이냐며 아내의 일상을 침범했고 아내는 나도 내 리듬이 있다며 반발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표를 살았고 충돌은 점점 쌓였다. 김 씨는 결국 혼자 시골의 주말 농장으로 내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잡초를 뽑고 고구마를 심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말없이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던 순간 김 씨는 오래전 연애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함께 산다는 건 결국 같이 살아낸다는 것이라는 말을 그는 그날 실감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71세 자영업 은퇴자 정일환 씨다. 그는 퇴직 후에도 개인 사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다 몇 해 전 완전히 접고 본격적인 은퇴를 맞았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한 성격이었던 그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노인대학에 같이 등록했다. 문화센터 강좌부터 수채화 수업, 시니어 연극반까지 같이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늘었고 아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됐다. 정 씨는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부부는 이제 함께 요가를 배우고 저녁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 그는 말한다. 은퇴 후 부부는 같이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알아가는 사이여야 한다고. 그가 강조한 건 결국 은퇴 후 부부 재발견이었다. 그는 쉼이 주는 진짜 선물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은퇴는 쉼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시험이고 감정에 대한 반추이며 새로운 삶의 문턱이다. 그토록 바라던 휴식은 결국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랜 시간 생업에 집중해온 은퇴자들은 관계의 감각이 무뎌지기 쉽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조차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다시 배워야 할 시간이다. 함께 살아가는 법, 대화하는 법, 서로의 일상에 귀 기울이는 법. 그것은 수십 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더 값진 일일 수도 있다. 쉼이란 단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개 늘 곁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낸 사람 바로 아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재정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침묵은 낯설지만 그 속에 어쩌면 잊고 지낸 관계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은퇴 이후 진정한 쉼은 그 씨앗을 다시 키우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은퇴는 흔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여유로운 일상의 시작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실제 은퇴를 경험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심리적 허탈감, 정체성의 흔들림,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수십 년을 일터에 헌신하며 가정을 부양했던 은퇴자들은 갑작스러운 역할의 변화와 시간의 공백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의 균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 즉 일상적 동행자로서의 재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년 이후의 결혼 생활은 흔히 습관적 공존의 시기로 접어든다.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면 부부는 오랜 동행 속에서도 낯설게 느껴지기 쉽다. 낮에는 일, 밤에는 휴식이라는 틀이 유지될 땐 각자의 리듬이 충돌할 일이 적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의 모든 시간이 공유의 시간이 되며 관계의 단단함이 시험대에 오른다. 그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정서적 소외이다. 일터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은 남성들은 자존감이 흔들리고 이는 종종 가정 내에서의 무기력 또는 지나친 간섭의 형태로 표출된다. 반면 이미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확보한 여성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여기서 갈등은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단지 생활 습관의 충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간과해온 감정적 거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생활의 조정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노년 심리학 분야에서는 은퇴 후 관계 재구성을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다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공동체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일례로 일부 부부들은 공동의 취미 활동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면모를 발견하고 새로운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환기이다. 처음 사랑했던 이유,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을 의식적으로 되짚는 작업은 관계의 정서적 깊이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지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관계 설계에는 3가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는 일상 속 분리된 시간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줄이고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는 새로운 공통의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원을 함께 가꾸거나 지역 자원봉사를 함께 하는 등의 활동일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은 부부가 다시 팀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셋째는 의사소통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대화 패턴은 은퇴 이후의 상황에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의 언어를 점검하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갈등이 더 도드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다. 갈등은 때로 관계의 재구성에 있어 필연적인 과정이자 통과 의례일 수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관계가 새로운 구조로 재정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생활의 기준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커플 상담, 노년 부부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은 은퇴 이후 관계의 재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은 세대에게는 의미 있는 훈련의 장이 된다. 궁극적으로 은퇴 후 삶에서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감을 되찾게 하며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핵심 축이다. 특히 부부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존재와 다시 인생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길이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심은 관계의 깊이만큼 풍요로워진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맞으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의미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걷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며 진짜 쉼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토록 바랐던 휴식을 마침내 얻었지만 그 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휴식의 빛깔은 전혀 달라진다.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준비 없이는 은퇴는 오히려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여 재정만큼이나 관계를 준비하라.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이다.